일본이 그 마약에 관한 규제가 좀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경험상 일본에서 월세가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괜찮은 부동산이 있으면 민박으로 하려고.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자산을 운영하려고 투자하려고 일본 부동산들 많이 사고 있다는. K-팝 자체는 인기가 많은데 워낙 일본은 국산 애니메이션이 인기다 보니까 약간 일본어여야 일본어로 들어야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최근 일본 니케이 신문은 합성 마약 펜타닐이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밀수되고 있다. 중국 조직이 나고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일본이 이렇게 마약에 휩쓸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마약 청정국이라서 더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마약에 관한 규제가 좀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보다는 규제가 별로 없어서 이게 거점이라기보다 경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경유지가 된 거죠. 경유지로 일본 좀 쉽게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일본에서는 좀 충격적인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퍼지는 거 아닌가 이 마약 그 펜타닐 쓰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나왔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큰 피해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이게 펜타닐이라는 게 뭐 화장품이나 농약이나 원료로 쓰이는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제한다고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거에는 허용하고 어떤 거는 규제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바로바로 쉽게 되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 도쿄 중심 5구 아파트 20%에서 40%가 외국인에 팔릴 정도로 외국인의 일본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도쿄 시민들이 교외로 밀려나는 도심 추방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도쿄 이타바시구에선 한 중국인이 임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한 뒤 법적 근거 없이 월세를 3배나 인상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뭐 엘리베이터 가동까지 뭐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 뉴스도 좀 크게 나왔었는데 일단 제 경험상 일본에서 월세가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살던 데가 계속 월세로 성인이 된 이후 월세로 살았지만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월세 올린다는 얘기를 듣고 월세가 오르는 일도 있구나 그랬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3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게 규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오르니까. 네. 얼마나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고 확인했을 때 법적으로 여기까지라는 게 있다. 맞아요. 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를 일이 없으니까 그런 규제가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돼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 부분이 제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화제가 됐었고 사실은 이 케이스는 불법 민박으로 썼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쓰려고 일본 사람 살고 있는 사람 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월세로 했는데 네, 그만큼 지금 일본 그러니까 도쿄에 그 중국 사람 포함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민박이 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민박 수요가 있고 사실은 제 남편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거든요. 남편도 지금 민박하려고 부동산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행 수요가 몰리니까 네, 전문적으로 그렇게 숙박시설을 만들려고 그렇게 움직임이 있군요. 일본 내부에서도. 그런 괜찮은 부동산이 있으면 민박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걸 또 중국에서는 중국 부유층이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자산을 운영하려고 투자하려고 일본 부동산들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중국인들의 실제로 이 일본 부동산 매입이 뭐 예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일본 사람들한테는 좀 외국처럼 이렇게 월급이 좀 오른 것도 아니고 물가만 좀 비싸지고 되게 계속
계속 도쿄가 살기 힘든 곳으로 아. 네, 되고 있죠. 안 그래도 그 월세를 오른 거를 못 보셨다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막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물가가 좀 올랐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가요? 월세가 또 안 오르고 그런가요? 아니면 이제 좀 막 올라가는 그런 조짐이 나오나요? 저는 월세가 올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고요. 주변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매년 깎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돼서 사는 데가 되게 월세가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깎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 깎아줘요. 네. 오. 일본은 약간 계속 집을 사거나 그러면 계속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뭔가 부동산이 비싸진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불패신하죠. 그냥 부동산 계속 오른다. 네. 네. 일본은 약간 오르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월세보다는 대출 갚는 게 조금 싸겠다. 수월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서 사는 거고 그 그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해서 사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결혼할 때 네. 집을 꼭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군요. 사실. 맞아요. 어차피 집이 이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맞아요. 굳이 뭐 오르지도 않을 건데 내가 그냥 네. 사용료만 내지 그런 생각인가 보네요. 저희 부부는 솔직히 짐이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면 다른 데 옮길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대지진 때 대출만 남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집은 없어졌는데 대출만 남. 와, 그거 되게 큰 사회적 문제겠네요, 진짜. 네. 다 파손이 돼서 살 수가 없는데 네.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네. 근데 그게 진짜 가끔 조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되게 크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상받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자기 책임처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사지 말자. 약간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네. 빈집도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좀 집을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집이 지금 또 독거노인 같은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는데 집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뭐 빈집 문제가 진짜 큰 사회적 이슈예요. 그래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던가 그런 쪽으로 관심 많지 새로 짓고 막 사고 막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걸 어떻게 하는지가 크고 가끔은 제가 남편이 막 이런 집도 있고 막 이런 집도 있고 막 자기가 투자하려고 보고 다니는데 진짜 그 도쿄 근교의 단독주택인데 한 2천만 원 정도? 엄청 싸요. 네. 그래서 그런 데를 사가지고 민박을 하거나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도쿄 관광을 해봤으니까 근데 완전히 이 관광지 옆인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엄청난 큰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괜찮은 인프라가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텐데 그냥 옛날 집이 수북히 그냥 쫙 질비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 집주인분들이 이제 고령이셔가지고 이걸 뭐 굳이 개발해서 뭐 이렇게 차익을 얻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나 오랫동안 여기 살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다 그냥 갈래 약간 이런 마인드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한국처럼은 그렇게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단독주택을 하나 사고 거기에 계속 죽을 때까지 살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파트는 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약간 뭐 이렇게 개인주의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역시나 지진. 왜냐면 일본 친구들이 뭐 일본 가족들이 한국에 놀러 와서 제일 놀란 게 아파트들이 너무 높다. 가늘고 높다. 너무 무섭다. 저런 데 살면 지진 때 어떡해? 막 그런 생각부터 해요. 그래서 높은 데가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흔들리는 게 안전한 거긴 한데 그렇죠. 내진 설계 잘하면 내진 설계 때문에. 근데 도쿄도 그때 동일본 대지진 때 엄청 흔들렸거든요. 근데 그때 빌딩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무서웠다고 해요. 왜냐면 그 위는 더 흔들리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높은데 뭐 일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높은데 사는 거는 좀 무섭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랑 뭐 가깝긴 하지만은 주거 문화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관점도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가 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뭐 아예 인기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특히나 우리나라라든지 관심을 갖는 데 비해서는 약간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일본에서도 K-팝 인기는 대단하고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 그렇게 화제가 안 된 것 같은 거는 일단 미국 애니메이션이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팝 자체는 인기가 많은데 워낙 일본은 국산 애니메이션이 인기다 보니까 외국 애니메이션 디즈니 같은 거는 그래도 그나마 보긴 한데 외국 애니메이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올해 일본 애니메이션이 엄청 히트쳤어요. 그러니까 두 개인데 코난 있잖아요. 아, 명탐정 코난. 네네. 코난도 1000만 넘었고 그리고 지금 김열의 칼날도 새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1500만 명인가 이미 봤거든요. 그 정도로 극장가에서 재밌는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하니까 약간 그것 때문인가 뭐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배급사가 소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러면 일본 기업이 한 건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막 관심이 없나 보네요. 그러게요. 저는 소니네 하면서 봤는데 별로 일본에서는 반응이 없었어요. 또 그리고 그런 이유를 지적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모든 외화를 다 더빙으로 진행을 한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 자막을 읽는 그게 힘드니까 어린 아이들용 같은 경우에는 더빙으로 진행하는데 어른들이 보는 뭐 외화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다 보면은 그냥 자막을 보고 실제 그 연기했던 뭐 성우라든지 아니면 그 연기자의 그 보이스를 듣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다 더빙을 해서 본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게 이제 노래잖아요. 노래도 보니까 이 성우가 그걸 불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임팩트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본에서 왜 이렇게 모든 영화 그 외화를 더빙을 하죠? 모든 외화를 더빙하는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더빙하고 저도 노래를 그렇게 일본어로 했었다는 건 몰랐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거 뭐지? 디즈니 안 되지 않나? 디즈니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 다 가보면은 다 레디꼬 이렇게 외치는데 일본은 그게 일본말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레디꼬 자체를 모른대요. 그래서 일본 그 아이들이 그래서 일본말로 그걸 따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실패 여인이겠네. 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모든 면에서 되게 군내지향적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1억 2천만 명 인구가 있어서 모든 거를 만들 때 일본 사람들만 생각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외 진출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해외 작품 들어오는 것도 약간 일본어로 들어야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약간 불편한 거는 그래도 그나마 외국 영화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한국 외 다른 나라의 영화들은 일본어로 들어도 괜찮은데 저는 한국 거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한국 거를 일본어로 들으니까 대사하는 걸로 들으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감성이 잘 안 느껴지긴 하죠. 그렇죠. 성우가 더빙을 하면. 네, 그래서 저는 자막으로밖에 안 보고 막 자막 없이 덮어지만 근데 일본에서는 꽤 많이 그것도 더빙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 자막 번역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자막 번역도 하지만 그 더빙 대본 번역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거 보고 그래도 일본에서는 다 진짜 더빙 많이 하나 보다 생각했었어요. 저도 이제 좀 놀란 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해리포터 그 있잖아요. 근데 그 해리포터가 일본말로 막 하니까 약간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맨날 그 해리포터 이제 본래 그 목소리 듣다가 거기선 다 그냥 일본말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K-팝 아이돌들도 최근까지 대부분 일본어로 노래했었어요. 일본에 가서는. 네. BTS 이후로 BTS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니까 네, 굳이 일본어로 할 필요가 없었고 대부분 일본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들은 다 일본어로 가사 노래를 하고 그렇게 데뷔하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활동해 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것도 바뀐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도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한국어에 대한 좀 관심도 많고 하니까. 그게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개방적이어서 현지 언어로 뭐 듣는다든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수적이어서 그런 성향이 좀 강한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부감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 처음 얘기한 그러니까 한국 남성이랑 일본 여성이 많이 결혼한다는 것도 그 옛날 같으면 좀 외국 사람 거부감이 있고 막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었고 K-팝 아이돌도 많이 봤었고 하니까 되게 외국 사람이라는 느낌 자체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한국 사람 군대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모습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외국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한국 문화에 많이 접하니까 많이 그 세대 차가 큰 것 같아요.